헨리 8세가 통치하던 시절 영국의 햄프턴 궁에서는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만 200여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요리사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맡은 하녀, 식기 관리자, 고기를 써는 사람, 음식을 나르는 사람, 제빵사, 도설업자, 집사, 채소 재배인, 식품 저장 관리인 등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왕궁의 주방에서는 동물의 털을 뽑는 일부터 재료를 다듬고 끓이고 굽고 옮기고 고명을 얹고 접시에 담는 일까지 다양한 직업이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하인들이 그곳을 들락거리며 하루에도 수백 명의 식사를 차려냈습니다. 이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적국에서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면 왕의 음식에 무언가를 살짝 넣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수천 년 동안 왕들은 독 감별사를 두어 음식을 먼저 맛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삼키자마자 목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지는 것은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독이 있었다면 감별사가 먹는 즉시 구역질을 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또한 특이한 맛이 나거나 의심스러운 식감을 알아차리라 기대하며 감별사가 맛본 뒤 경과를 지켜보느라 한두 시간씩 기다리다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하죠. 물이든 포도주든 맥주든 왕이 마시는 음료도 당연히 검식의 대상이었습니다. 감별사는 시약 용기에 음료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것을 마셨죠. 왕이 손을 씻는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 한 명이 식사 전에 직접 손을 담가 따끔하거나 가렵거나 화끈거리는지 확인했죠. 음식물만 검사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은 왕의 식탁보나 의자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 그때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가렵지 않으면 독이 묻어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루이 14세가 쓸 컵, 냅킨, 포크 등 하인들은 입을 맞추고 그것을 피부에 문질렀습니다. 때로는 빵을 식기에 문지른 다음 입에 넣기도 했죠. 심지어 하인 한 명은 왕이 사용하는 고급 린넨 소재의 냅킨을 물에 적셔 손에 문지른 뒤 접어서 왕의 자리에 올려두어 왕은 늘 더럽고 축축한 냅킨을 써야 했습니다. 왕은 먹을 때만 독살에 주의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피부로 독이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질 때는 두려워했죠. 예를 들어 옷을 만들면 곧바로 입지 않고 먼저 세탁한 뒤 잘 말렸죠. 그리고 옷을 입어보기 전에 하인들의 옷의 겉감은 물론 속까지 뒤집어 피부에 문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왕의 속옷은 입기 전에 시녀들이 직접 입어보고 주요 부위의 변화를 확인했으며 선물로 들어온 향수와 화장품은 시녀들이 먼저 사용했다고 전해지죠. 오랫동안 궁에서 독을 감별하거나 해독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황당한 방법은 유니콘의 뿔입니다. 그들이 유니콘의 뿔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18세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극의 희귀 동물인 일각돌고래의 엄니였죠. 왕이 수저를 들기 전에 감별사들은 식탁에서 유니콘의 뿔을 천천히 흔들었고 때로는 음식에 찔러 넣어 더욱 가까이 가져가며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색이 변하면서 떨린다고 믿었습니다. 혹은 몇몇 군주들은 독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내성을 키웠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최대 적국인 폰토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는 날마다 소량의 비소, 투구꽃, 주목 열매의 즙, 독버섯의 정갈과 살무사의 독까지 섞은 혼합물을 마셨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효과를 보아 미트리다테스는 위기에 처했을 당시 적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독약을 마셨죠. 하지만 72세였던 노구였던 그는 아무리 독을 마셔도 멀쩡했고 그는 트름조차 하지 않아 결국 칼로 자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독이 되어 독을 빼내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만약 중독이 된 것처럼 보이는 환자가 부유한 사람이라면 그를 갓 죽은 소, 말, 나귀 같은 동물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동물의 체온이 식자마자 즉시 빼내어 다른 동물의 뱃속에 집어넣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갓 죽은 짐승이 머금은 부드러운 따뜻한 증기를 통해 독이 배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갈을 올리브 기름이 든 유리병에 담아 40일 동안이나 햇빛에 둔 뒤 10시간 동안 끓여 기름을 추출하여 이것을 모략, 대황, 샤프란 등 다른 식물과 섞어 햇볕에 2주간 놓아두면 입으로 삼키거나 벌레에 물려서 몸에 들어간 온갖 독을 없애주는 연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춤과 승마를 즐겼고 젊은 시녀들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빠른 걸음을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했고 당시 기준으로 소식을 해 죽는 날까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여왕의 식습관으로 몇 입 먹다 말고 일어났기 때문에 여왕이 식사를 마치면 자리를 파하는 게 관례인지라 함께 있던 귀족들은 본의 아니게 수저를 놓았다고 전해지죠. 1562년 그녀의 29살 때 천연두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죠. 병이 나은 뒤 피부에 움푹 팬 자국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여왕은 이를 숨기기 위해 백연석이 들어있는 납성분으로 피부에 흡수되었으며
탈모, 근육마비, 기분 장애를 일으키고 정신이 몽롱하게 만든 화장품을 자주 발랐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납성분이 들어간 치명적인 단점은 피부에 반점과 흉터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손상 부위가 점점 넓어져 갈수록 더 많은 양을 바르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이 화장법과 수은이 가득한 파운데이션이 유행하게 되었고, 결국 수은은 인체에 흡수되어 수많은 기형의 태아를 낳게 되는 악순환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살던 아름다운 궁전을 지배한 것은 다름 아닌 똥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던 요강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왕궁의 지하나 성의 주변의 연못에 흘러 들어갔죠. 하지만 연못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는커녕 오물이 넘쳐 흐르기 직전에야 겨우 치우다 보니 물 위로 똥이 떠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조지 1세의 통치 기간 중 신유 한 명이 응접실에서 왕세자빈의 시중을 들다가 방광이 터질 것 같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관례상 자리를 뜨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선체로 다리를 벌리고 몰래 소변을 보았죠. 그러자 오줌은 10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만큼 넓고 광택이 나는 타일 바닥을 가로질러 왕세자빈의 발까지 흘러갔을 정도로 위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궁이 워낙 더럽다 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몸도 더러울 수밖에 없었죠. 5세기 초 로마는 수도관 80개, 분수대 1212개, 목욕탕 926곳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527년 고트족의 침략으로 수도관이 끊겨지는 바람에 로마인들은 이전처럼 자주 목욕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로마를 다스렸던 초기 가톨릭 교회는 수도관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목욕을 이도교들의 풍습이라고 규정한 뒤 횟수를 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피부를 두껍게 덮고 있는 때가 기독교인들의 겸양을 드러내고 병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의사들도 씻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죠.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도 다른 왕들처럼 개인 위생에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정부 몽테스팡 부인은 루이 14세에게서 야생동물 같은 악취가 난다면 일생에 단 2번만 목욕한 왕의 채취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엄청나게 사용했다고 전해지죠. 찰스 2세는 스페니얼 종 여러 마리를 데리고 다녔으며 같은 침대에 눕고 종종 그 위에서 어미개가 강아지에게 젖을 물리도록 내버려두고 개들의 소변과 똥, 벼룩이 온 방을 뿌리고 다녔던 탓에 궁 전체가 지저분하고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 전해지죠. 수세기 동안 화덕에서 고기를 구울 때 작고 힘센 개들을 이용했습니다. 강아지들이 고기를 꽂은 꼬챙이를 돌려 고기를 익히는 동안 개들의 몸에 있던 이와 벼룩이 하인의 몸과 음식으로 옮겨갔죠. 왕궁의 바닥에는 벌레가 득실거렸으며 이것을 왕이든 신하든 가리지 않고 몸에 붙어 머릿니가 들끓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 가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발이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크게 유행이 되었죠. 무지로 일어난 중독과 더러운 환경으로 인하여 수많은 질병이 발병했고 이를 낫게 하려는 각종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미아라는 이름의 약이 있었죠. 약제사들과 의사들은 이 약의 원료를 마을의 사형 집행인에게 구매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시신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생명의 힘이 사후에도 몸에 남아있으며 특히 사형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젊은이일수록 그런 힘이 강하다고 믿었죠. 따라서 망자의 신체를 일부를 섭취하면 그에게 예정되었던 수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와 윌리엄 2세,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를 포함한 몇몇 군주가 병을 고치기 위해 식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매장하지 않는 시체 두개골에서 긁어낸 것과 약초 100포도 중 보름달에 채취한 유청의 분말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교수형을 당하거나 목이 졸려 죽은 사람들은 사망할 때 생명력이 두개골 꼭대기로 모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런 두개골을 높은 영양가의 습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찰스 2세는 인간의 두개골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왕실 연구실에서 직접 증류했는데 두개골 진액 40방울도 그의 질병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의학적 발전으로 인류의 발전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다만 아직 상대적 빈곤국에 대해서는 과거 못지않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